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창업 자금은 관광 쪽입니다. 그래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라는 게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거는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가는 대출인데요. 미리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신용자도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저신용이냐면 신용등급 점수가 355점이니까 상당한 저신용자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융자 같은 경우를 더 많이 지원을 하고요. 최대 2억까지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금입니다. 한번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에 계신 분들 아니면 관광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꼭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전자금 특별융자. 보통 이렇게 특별이라고 붙는 것들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한 대상들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원래는 대출이 안 나오지만 준다는 의미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후자의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관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관광업을 조금 우리가 활성화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온 이제 자금입니다. 다양합니다. 일단 분야가 되게 중요하실 텐데요. 어떤 분야가 관광업인지 여러분의 사업의 업종이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행사입니다. 여행업. 그 종합 국내 해외 다 포함해서 여행업종 관광업으로 포함됩니다. 둘째 호텔업입니다. 그리고 호텔업이 기본적으로 등급이 있는 호텔도 있지만 호스텔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양 콘도요. 그리고 야영장, 그리고 공연장, 그리고 마이스죠. 이제 회의실도 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도 관광업으로 봅니다. 유원지, 유원시설, 그리고 관광지 식당, 면세업, 그리고 버스업, 그리고 펜션,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한옥 체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숙박업, 이제 품질 인증,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들이 포함이 되겠고, 그리고 관광 사진업도 동시에 되죠. 사진, 그리고 터미널, 그리고 관련된 관광 지원 서비스,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포함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폭이 넓게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부 절차와 내용까지 한 번에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금은 특별자금입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가 1,000억입니다. 1,000억이 우리한테 봤을 땐 커 보이지만 산업 전체 규모를 보면 작아요. 제가 어떤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좀 별개입니다. 그래가지고 10초만 좀 얘기 드리면 아니 대표님 이번에 어떤 분야에서 이번에 1,000억 증억됐는데 이런 거 좀 영상으로 올리셔야 되지 않나요?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산업의 규모에 비하면 1,000억이면 1인당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들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적이 있었고 다른 영상에서 그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관광 쪽으로 이렇게 분야가 한정됐기 때문에 1,000억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1,000억 중에 소액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1월부터 11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그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울산이면 울산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히시는 분들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신청인데요. 신청은 1월부터 12월이고 되겠고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나중에 대출이 됩니다. 근데 왜 앞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느냐? 여기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신청하면 조건이 안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아직 준비가 덜 됐으면 약간의 준비 시간을 거쳐서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신청 한도는 최대 2억입니다. 근데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큰데요.
조금 더 내용을 보면은 관광지능법에 나열되어 있는 관광산업, 앞에 있는 리스트들이죠. 를 준용하는 중소기업이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플러스 개인 신용 평점이 355점, 나이스 기준으로 355점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저신용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낮아서 어려우신 관광업 종사자분들이라면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왜냐? 일반 대출에서는 안 나오는 자금이 특별융자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제주도는 제외한다. 아쉽지만 제주도는 제외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소액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별표 3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 지원 대상 중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출 한도가 다 차가지고 원래는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고 기각된 대출, 추가 대출을 신청했으나 못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는 신용평점 상관없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5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아서 한도를 끝까지 받았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2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나온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최대 2억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소액 지원으로 신청할 경우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에게 자금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하에 2억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한 1-2천 정도만 내가 좀 소액 지원 받고 싶다 그러면은 가라. 이걸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사업이 좀 어렵지만 2억 정도 주면 크게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라고 한 경우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클수록 규모가 커야 되겠죠. 앞에 있는 예시에서도 호텔 이런 게 나와 있듯이 큰 회사들이 아마 그런 자금들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상식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총 6년을 여러분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되겠고요. 최저 한선은 2.25%,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2.25% 이상은 받겠다는 거고, 웬만하면은 기준금리에서 뭐 이렇게 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금리에서 1.25% 차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73%인데 여기서 1.25%를 깎으면 얼마예요? 네, 2.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2.5%의 저금리 자금을 받는다는 건 대단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융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사업에 필요한 영업 비용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업을 하려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여러분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번에 관광기금에 대한 특별융자를 신청한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일반융자로 들어가시지 말고 관광기금 특별융자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서 보증서가 나온다고 하면 농협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금이 집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서류를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출해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보증서를 발급받을 거고, 그걸 가지고 근처 농협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는데, 은행에서 또 별도로 대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일반적인 그거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일반적인 그 대리대출 상황에서 내용입니다. 조금 나중에 정책자금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부에서 100% 보증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에서는 90%만 보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90% 보증하고 은행에서 10%를 보증하는데요. 너무 좀 신용이 안 좋거나 상환이 어려운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90% 보증서를 받았지만 은행에서 이 10%가 거절돼서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사업은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맞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90% 보증인 경우 은행에서 별도로 통과해야 된다. 이 그 두 가지 허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예산이 소진된 거기 때문에 적정 시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겠죠.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누군가 대리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요. 매출액 관련된 재무제표나 부가세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영업점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라. 그래서 어떤 영업지점은 대출을 좀 잘해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까다롭게 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협은행이면 어디든지 상관은 없겠지만
미리 이거를 보증기관 재단에다 신청한 다음에 은행을 결정하는 시점에 농협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통과가 되고 어떤 데는 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련된 뭐 서류를 제출해라. 뭐 서류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금은 특별 자금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에 대비해서 관리 감독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관광기능 개발 자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먼저 여러분이 준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 이전에 폐업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볼 수가 있겠고 부당 영업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고한 게 아니라 전혀 신고한 거랑 다른 내용을 영업한다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한다든지 무허가 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나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면 당연히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업종별 신청 자격입니다. 그래서 여행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것들, 관광사업 등록증 이런 걸 제출해라. 호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등급 인정증 이런 걸 발급하고 호스텔은 상관없다. 이런 내용으로 업종별로 제출서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대출 신청서, 관광사업자 등록증, 일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매출 증빙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지만 관련된 인허가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인허가 자료도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서류가 다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외국인 환자 유치 같은 경우는 관련된 따로 이렇게 그런 적격 증빙 서류들을 요구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 업종에 맞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융자를 이제 대출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융자를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은행에서 뭐 끼어 팔기 같은 거 대출해 줬으니까 뭐 보험을 사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약 사항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기금을 융자를 받았을 때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관광 사업에 돈을 써야 된다고 아까 나와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 우리가 그냥 어디 놀러 가면서 돈 쓴다. 자동차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사는데 돈 쓴다.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사후 관리예요. 대출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대출받은 통장에서 돈을 쓰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월별, 반기별로 대출금을 어디다 쓰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융자금이 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격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썼는 내용을 꼭 확인을 하고 개인적인 용도나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각이 되면 두 달 안에 바로 즉시 상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연체이자도 붙고 관련된 뭐 업종 자격 상실이나 뭐 여러 가지들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별 자금은 여러분들 어차피 그러신 분들도 거의 없겠지만 그런 부정수단 방지를 위해서 통장이나 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간이 아까도 뭐 있지만 관광 사진 같은 거 찍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데 보통 한 통장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대출 통장하고 그리고 매출 통장을 좀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거는 철저하게 이 대출금은 특별 융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업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 동의 이런 내용을 당연히 동의를 해야 이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융자 신청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제명, 사업자 번호, 업종 어렵지 않죠? 대표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개업일자, 당기 매출액,
최근 1년 매출액인데 보통 단기 매출이라고 하면은 1기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1월에서 6월까지 매출. 그리고 2기 7에서 12월 사이 매출을 의미하는 거죠.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떼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법인이 아니신 경우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만 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액을 2천만 원 소액이신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최대 2억 원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6년 개별 보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소액 지원과 일반 지원이 있는데 보통 소액 지원은 심사가 약하고 일반 지원은 훨씬 더 심사를 강하게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작은 회사고 간단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소액 지원으로 아니면 좀 제대로 사업을 해보고 좀 넉넉하게 받고 싶다면 일반 지원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자 정보 쓰고 사업장 정보 쓰고 자산 및 부채 같은 경우도 쓰고 경영진 요런 내용만 쓰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융자 신청서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게 기입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신용도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소액 대출을 여러분이 잘 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융자 예산이 1,000억으로 이렇게 엄청 많아 보인다고 하진 않지만 관광 분야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금융리도 한 2%대의 양질의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2천 소액으로 그리고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최대 2억까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6년이기 때문에 3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 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좋은 자금 받고 금년에 또 관광업으로 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